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방치하면 점점 혈액순환에 저하가 오게 됩니다. 그 혈액순환이 저하로 인해서 인체의 모든 장기의 기능들이 저하가 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생활습관 개혁 없이 약으로만 의존한다면 합병증은 옵니다. 망막질환이나 눈의 시력 저하나 녹내장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만성신장 질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고혈압이 있다,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혈관의 지름이 점점 줄어들면서 압이 올라가는 것을 고혈압이라 그럽니다. 혈관의 지름이 막혀지지 않을 때는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동맥에 석회가 껴서 혈관의 지름이 이렇게 좁아지면은 압이 증가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혈압이에요. 그렇다면은 고혈압의 원인은 내 동맥이 막혔다. 그래서 압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혈관을 막는 원인은 바로 석회와 점액질과 이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식생활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 삶은 섬유질이 석회를 만들고 또 점액질은 맵고 짜은 음식을 먹을 때 점액질이 만들어집니다. 인체에 매운 것이 들어왔을 때 인체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액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점액질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계속 그냥 해장국을 먹고 있는데 그때 벌써 끈적끈적해지고 콧물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점액질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점액질은 혈관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기 시작을 해요. 또 점액질이 강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유와 치즈와 요구르트입니다. 유제품 내에 점액질이 많기 때문에 인체에 점액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혈관을 막는 것은 이물질입니다. 이 이물질들은 가공된 음식들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자나 뭐 빵이나 이러한 음식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챙겨 먹었던 효소 가루들이나 아니면 단백질 가루들이나 이런 것들도 가공식품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먹을 때 인체에는 이물질은 같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혈관을 막을 때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이제 고지혈증은 혈중에 지방이 많은 것을 고지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는 사람들도 고지혈증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지혈증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걸리는 질병이 아닙니다. 고지혈증의 원인은 혈액에 독소가 많다는 거예요. 혈액의 독소는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소화불량이에요. 소화불량이 되면 음식이 썩고요. 음식이 썩을 때 가스랑 염기성 독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간 기능의 저하입니다. 간은 우리가 자동차로 비유하면은 그 자동차가 가기 위한 연료가 비타민, 미네랄, 효소와 아미노산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활성화된 상태로 공급하지 않는다면, 즉 생채소, 생과일, 생씨앗과 생곡식을 먹어주지 않는다면은 간이 연료가 없어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때 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화학적 소화가 떨어지게 되고요. 세 번째는 삶은 섬유질입니다. 생섬유질은 장벽을 자극하고 장벽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삶은 섬유질은 장벽에 붙어요. 장벽에 붙어서 계속해서 썩습니다. 이때 염증이 만들어지고 이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점액질이 염증을 덮으면은 계속해서 썩으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활성산소의 중요한 원인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뭐 흰쌀밥, 국수, 과자, 빵 이런 것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삶은 섬유질과 같은 기전으로 장벽에 붙습니다. 다섯 번째는 튀김입니다. 튀김은 과산화 지질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우리 인체에 효과적으로 공급을 하고요. 다음은 스트레스와 가로입니다. 이 스트레스와 가로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인체에 독소를 만들어내는 생활 습관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혈액에 독소가 많이 쌓일 것이고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간에서 지방을 만들어내는 질병이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혈압이 있다,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생활 습관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되고 내가 어떠한 음식을 먹는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방치하면 점점 혈액순환에 저하가 오게 됩니다. 혈관을 막는 석회와 점액질과 이물질을 굵은 혈관과 모세혈관에 동시다발적으로 공급했을 때 먼저 막히는 혈관은 모세혈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고혈압에 의해서 내 동맥이 그 정도 막혔다면 내 세포의 신진대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모세혈관은 더 많이 막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고혈압을 계속 방치하게 된다면 모세혈관은 더욱더 많이 막히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합병증이 모세혈관이 징집이 되어 있는 우리의 눈과 신장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망막 질환이나 눈의 시력 저하나 여러 가지 눈의 녹내장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신장병, 즉 만성 신장 질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외에도 심장병 그리고 뇌졸중 이러한 혈
혈관 막힘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합병증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고지혈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지혈증이 점점 심해지고 혈액순환이 점점 저하가 되게 된다면은 각종 모든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방치하게 된다면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고혈압에 걸렸을 때 약을 먹게 되면은 약이 하는 기전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관의 지름을 늘려놓는 겁니다. 그 혈관에 있는 석회나 점액질을 청소하는 기전이 아니에요. 고혈압은 동맥의 지름이 낮아지면서 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이 들어와서 혈관을 딱 확장시키면은 지름이 다시 넓어져요. 그럼 압은 떨어지겠죠. 이게 약의 기전인데 모세혈관까지 혈액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얇은 혈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압이 필요해요. 안 그래도 고혈압 때문에 모세혈관이 더 많이 막히고 거기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여기에 모세혈관의 지름까지 늘려나면은 그 압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말초혈관에는 충분한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습관 개혁 없이 약으로만 의존한다면은 합병증은 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몸의 컨디션이나 몸의 기능은 저하되게 돼 있습니다. 고지혈증과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바로 참깨와 들깨입니다. 참깨와 들깨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영양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칼슘이 아주 풍부하고요. 두 번째는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합니다. 칼슘은 우리 혈액에 강력한 해독작용을 하고 알칼리 인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아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오염이 된 혈액은 산성화가 되고 독화되기 때문에 산독화되게 돼 있고 산독화된 혈액은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리고 혈액에 독소가 많으면 혈구를 파괴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혈소판이 파괴가 돼요. 이때 끈적끈적한 혈액과 혈소판이 파괴가 된다면 혈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혈전은 석회와 점액질과 이물질과 더불어서 더 혈관을 막게 되는데 이때 이것을 방지해주고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칼슘입니다. 또 이제 이 오메가3가 있는데 이 오메가3는 우리 세포에서 면역세포가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연료와 같은 겁니다. 이 오메가3를 계속해서 먹어준다면 혈관에 있는 염증이나 우리 인체에 있는 각종 염증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고혈압과 고지혈 해결하는데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참깨와 들깨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근과 참깨나 들깨를 이제 같이 섞어서 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흡수율이나 아니면 우리 인체의 활용성에 있어서도 가장 뛰어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적으로 씹어 먹는 거예요. 참깨는 이제 식전에 밥숟가락으로 소복기 쌓아서 입에 넣은 다음에 입에서 물이 되도록 꼭꼭 씹어서 드셔야 되고 들깨도 마찬가지예요. 들깨는 생들기름으로 먹었을 때 흡수율과 활용성 또한 높아집니다. 생들기름을 공복에 한 숟가락 정도 같이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참기름을 그대로 이렇게 한 숟갈 정도 먹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 참기름은 생참기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참깨는 약간이라도 볶지 않으면 기름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생참기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온에서라도 볶습니다. 생참깨를 볶을 때 참깨를 둘러싸고 있는 인지질은 과산화 지질이 됩니다. 이 과산화 지질은 강력한 활성산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기름은 추천하지 않고 생들기름, 또 생들기름을 고르실 때도 온도가 적은 거를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영도공법을 고르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고혈압은 혈관을 막는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은 섬유질 피하셔야 돼요. 삶은 섬유질은 그 안에 있는 칼슘이 삶는 과정에서 산화되고 이 산화된 칼슘은 혈장에 있는 물과 합쳐지면서 석회를 만들어냅니다. 석회가 우리 혈관을 막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삶은 섬유질 피하셔야 되고요. 고지혈증 환자들을 위해서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음식을 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과 동일해요. 삶은 섬유질이에요. 그렇죠? 삶은 채소, 삶은 나물. 또 두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이라든지 국수, 빵 이런 거 피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튀김입니다.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닭튀김, 통닭 그것도 튀김이고요. 이런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지혈증과 고혈압에 걸리지 않는 생활 습관은 첫 번째는 식생활 개선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지 않고 많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많이 먹고 하지만 어떠한 식으로 먹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아침을 만약에 예를 들어 7시에 먹었다면 점심은 12시 그리고 저녁은 5시 이렇게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놔야지
우리 인체에서 만드는 위산이 그 시간대에 딱딱 맞춰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습관성으로 한 시간대에 먹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뇌신경은 적정한 양의 위산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런데 7시에 먹다가 9시에 먹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뇌신경이 많은 양의 위산을 위에 만들려고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자꾸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많은 양의 위산이 필요할 때 적게 나오고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을 때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속이 쓰리고 위산 가다로 이제 인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식사하실 때 꼭꼭 씹어 드셔야 됩니다. 내가 고혈압과 고지혈이 있다는 것은 벌써 내 혈관이 막히고 혈액순환이 저하로 인해서 인체의 모든 장기의 기능들이 저하가 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중에 소화 기능도 들어가겠죠. 이때는 입에서 나오는 소화 요소와 잘 섞어서 먹어야지 소화에 부담이 안 되고 소화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 먹어라. 제가 어릴 때는 하루에 100번 씹어 먹어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입에서 물이 닳도록 씹어 먹어라. 또 세 번째는 간식을 피하셔야 됩니다. 간식을 계속하게 되면은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위와 간이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이 썩게 됩니다. 충분한 소화 효소가 나오지 못하고 충분한 연동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소화가 되지 않으면은 방기가 잦아지고 방기가 잦아지면은 염기성독 즉 활성산소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저녁에 잘 때는 우리 인체가 쉬고 다시 재충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식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 간이 쉬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화학적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식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은 과식입니다. 너무 많은 양의 식사를 하게 된다면은 안 그래도 저하된 소화 기능으로 이거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음식들은 소화 불량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과식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인데 가장 좋은 식사량은 활동량에 맞춰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활동량은 많은데 소식을 한다고 충분히 먹어주지 않으면은 간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결코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활동량이 충분할 때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 에너지를 충족하지 못하면은 단백질을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소식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살이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 신진대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태우기 시작하면은 불완전하게 태워지기 시작을 하고 불완전하게 태워질 때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에너지로 바뀌기 시작을 할 때 각각 단계에서 젖산이 만들어집니다. 이 젖산은 인체의 염증 물질이고요. 그리고 혈액을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급무력증이 오고 관절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식을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컨디션이 좋아지세요. 하지만 계속 하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관절이 아프고 급무력증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식사량은 내 활동량에 맞게끔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간식이 생각하지 않게 드시는 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식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내 활동량을 꼭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거는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 운동은 음식과 더불어서 꼭 같이 가야 되는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NO, 즉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산화질소는 강력한 항염증제고요, 항암제고요, 신경 전달 물질이고 우리 몸에서 염증을 치료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렇게 자주 움직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같이 병행할 때 고혈압, 고지혈, 당뇨와 같은 질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해방되기 시작을 합니다.